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매일 듣기만 하다가 주변에서 저도 제보 한번 해보라고 하길래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어요. 바로 저와 신우의 내용인데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지독한 사람은 바로 신우였어요. 신우는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그 전에 남편과 저는 똑같은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요. 이런 성격 때문에 저는 살면서 피해를 보는 일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일부러 성격을 바꿔보려고 먼저 다가갔던 적도 있었지만 정말 진짜 제 성격이 아니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억지로 밝은 척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던지 집에 와서 매일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오빠가 두 명이 있어요. 오빠 두 명이 저를 엄청나게 예뻐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집에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제가 늦둥이 막내딸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해주셨거든요. 아빠는 말할 것도 없고, 엄마는 제가 유일한 동성이라 정말 제가 느낄 정도로 편애하셨어요. 물론 우리 집에선 엄마가 저를 편애한다고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평생을 수동적으로 살아왔어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 신우랑은 정반대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아무튼 남편하고는 직장 동기로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생 때 저는 남들이 다 하는 연애를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꼭 직장에 들어가면 연애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들어간 회사는 신입사원 연수를 길게 했었거든요. 연수원에서 만났던 남편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저는 외향적인 남편을 보고 반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소심한 성격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1년을 뒤에서만 바라보던 기억이 나요. 우연히 부서 이동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기회가 많아졌고, 그대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야 뭐 무난하고 조용한 사람이라 남편과의 연애에서 싸울 일은 딱히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성격이 좋았다고 하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나이가 들어가서 결혼 정년기가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서로가 좋았고 또 오래 만나기도 했고 무엇보다 같은 직장이니까 서로가 서로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친정집에 먼저 인사를 갔었어요. 부모님은 곱게 키운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 처음엔 그렇게 막 좋아하시진 않았어요. 시댁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렇다고 부족하진 않았지만 우리 집이 상대적으로 넉넉하니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의 인성이 좋고 직장도 저랑 같으니까 나중에는 허락하셨어요. 오빠들도 제가 누구와 결혼할지 너무 궁금해했어요. 부모님 몰래 따로 만나기도 했을 정도로요. 우리 집의 인사는 무사히 잘 마쳤고 이제 시댁에 인사 갈 일만 남았을 때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자기야, 내가 여동생 있다고 말했었지? 근데 얘가 좀 특이해.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야. 아마 새언니 들어온다고 신나서 좀 들떴을 수도 있는데 너무 나쁘게 보지는 말아줘. 남편은 부모님보다 시누이에 대해 저에게 먼저 알려주었어요.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연애 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특별했던 점은 신우는 이미 결혼했다는 점이에요. 신우는 대학생 때 같은 과 오빠랑 사고를 쳐서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이미 아기까지 있다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신우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오빠만 두 명이라 어릴 때부터 언니나 여동생을 그렇게 가지고 싶었어요. 오빠들이 워낙 잘해준 것은 맞지만 그것과 별개로 저도 동성 자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생각했었거든요.
실제로 제 친구 중 자매인 애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다행히 오빠들이 결혼하면서 저도 새언니들이 생겼어요. 새언니들은 워낙 친절하고 착해서 저에게 잘 대해주었어요. 저도 다 커서 언니들이 생긴 게 너무 기뻤죠. 소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언니들에게 다가가곤 했어요. 덕분에 언니들과 오빠들 빼고 우리끼리 만나서 여행도 갈 정도로 저희는 친하게 지냈어요. 자매가 있다면 이런 기분일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가깝게 지냈죠. 그래서 저보다 어린 신우가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만나기도 전에 신우와 친하게 지낼 생각에 들떴었죠. 시댁에 인사하러 가기 전에 남편과 시부모님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었어요. 거기서 저는 시부모님 선물도 선물이지만 신우 선물을 정말 고민하고 골랐던 기억이 나요. 유명 화장품 브랜드에서 고가의 기초 제품을 골랐었어요. 새언니들한테도 물어보고 직원들한테도 몇 번이나 물어보며 결정했던 제품이었어요. 그렇게 시댁에 인사하러 갔던 첫날, 시누이를 처음 봤어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제 인사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못 들었나 보다 생각하며 시부모님과 정답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시부모님은 정말 좋으셨어요. 남편이 시아버지 성격을 쏙 빼닮았더라고요. 정말 시원시원하시고 호탕하셨죠. 이런 집안과 결혼한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는 묘하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 인사를 안 받아줄 때까지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선물을 건네자 신우가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 언니, 요즘 누가 이 브랜드 써요? 제가 당황해하자 시어머니가 신우에게 왜 그러냐고 나무라셨어요. 저는 머쓱해서 마음에 안 드시면 교환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다. 내가 대신 쓸게.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저한테 대신 사과하셨죠. 사실 저 때 시어머니가 나서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저런 집에 시집 갈 이유는 없잖아요. 신우는 그 뒤로도 계속 뚱하게 있었어요.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정말 사실 찝찝했어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좋으셨고 또 무엇보다 남편도 옆에서 뭐라 했었고 제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시어머님도 아니고 신우니까 무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양가 상견례를 했어요. 상견례에는 오빠 두 명과 시누이까지 다 모였어요. 각자 새언니들과 아주버님과 함께 왔죠. 상견례 자리에서 친정 엄마가 신우에게 칭찬을 해도 그냥 큰 반응 없이 살짝 웃기만 해서 나중에 큰 오빠가 저에게 신우에 대해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네 신우 될 사람 좀 까칠한 것 같더라. 긴장되는 상황이라 그랬나 봐. 평소에는 괜찮아. 그래도 결혼하고 가족 될 사람이라 저도 모르게 두둔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두둔을 해도 신우는 저랑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었어요. 당장 결혼식에도 말이에요. 저는 신우가 입은 한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누가 봐도 신부 한복 같은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나타났더라고요. 그걸 본 친정엄마는 표정이 약간 안 좋으셨어요. 아무래도 누가 봐도 그 한복은 신부 한복이었거든요. 그래도 좋은 날이니 제가 엄마한테 따로 귀띔했어요. 엄마, 내가 괜찮다고 했어. 엄마는 제가 괜찮다고 했다는 말을 듣자 그래도 조금 표정이 풀어지셨어요. 엄마한테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오죽하면 작은 새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정말 신우 될 사람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천사 같은 언니가 그렇게 말할 정도라니 저도 그제서야 걱정이 들더라고요.
결혼식 당일엔 워낙 정신이 없으니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선물을 돌릴 때도 신우는 대놓고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언니, 이거 유행 이미 지난 거 아닌가요? 요즘도 이런 거 써요? 심지어 시부모님께 드린 선물인데도요.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부모님이 오히려 저한테 괜찮냐고 하셨죠. 보다 못한 남편이 한마디 거들었어요. 아니, 너 저번부터 언니한테 왜 그래? 이제 가족인데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아.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무슨 말을 못하게 하네. 저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중간에서 굉장히 난감했던 기억이 나요.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동생이 대학생 때 결혼해서 현실 감각이 조금 없어. 사회생활도 안 해봤고, 대학도 졸업 전에 결혼해서 철이 없어. 자기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남편 말을 듣고 나니 처음에는 약간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사고 쳐서 결혼하게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애가 애를 낳은 거잖아요. 제가 나이도 더 많기도 했고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뒤로도 신우는 여전히 저에게 적대적이었어요. 시댁 행사가 있어서 참여할 때 신우는 단 한 번도 저에게 먼저 인사한 적이 없어요. 또한 제가 말을 걸어도 항상 시큰둥했죠. 신우는 누가 봐도 저에게 좋은 감정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잘 지내고 싶으니까 먼저 다가가 보려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반응이 안 좋으니 저도 시무룩해지더라고요. 원래 잘 다가가지도 못하는 성격인데 진짜 계속 연습해서 다가가 봐도 반응이 너무 냉대하니까 오히려 머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우를 만나기 전에는 긴장도 정말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보다 신우 만나는 게 무서울 지경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새언니들과 잘 지내니까 역으로 신우와도 잘 지내고 싶다는 게 어쩌면 제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서는 저도 그냥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내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우는 제가 다가오지 않자 오히려 기분이 더 안 좋아 보였어요. 아니, 오히려 그 이후로 저에게 더 적대적이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딱히 무력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뭐를 사다 주신다고 해도 정말 필요한 게 없어서 오히려 고민일 때가 많았죠. 그래서 제 돈으로 직접 비싼 물건을 사본 기억은 없어요. 부모님께서도 그래서 이런 제 성격을 신기해 하셨죠. 그런 저를 잘 아는 새언니들이 저에게 선물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 제가 어느 날 큰 새언니가 준 가방을 시댁 행사에 들고 간 적이 있었어요. 언니, 그거 언니가 샀어요? 못 보던 건데. 아, 이거, 저희 새언니가 사줬어요. 언니네 새언니는 정말 착하네요. 선물도 사주고. 언니도 저한테 선물 좀 해줘요. 네? 뭐 아가씨 뭐 가지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장난이에요. 전혀 장난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때도 시아버지가 저에게 대신 사과하셨던 기억이 나요. 시부모님도 아가씨가 저런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난감해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대학 졸업도 전에 아기를 낳고 결혼한 신우여서 시댁에서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더라고요. 저에게 신우가 저럴 때마다 말리시긴 하셨지만 정말 딱 신용만 내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말리시지 않으니까 신우는 저만 보면 속을 긁어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말려도 그 순간뿐이었어요. 그리고 신우에게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시댁 행사에 오면 항상 아이를 저에게 맡기더라고요. 사실 저와 남편은 아이를 결혼하자마자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노력도 하고 그렇게 좋다고 유명한 병원에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남편과 저는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었죠.
그런데 갈 때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항상 저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오빠들 아이처럼 예쁘고 착하면 먼저 봐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우 아기는 정말 너무 떼를 많이 쓰고 돌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신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아이까지 미워지더라고요. 어른이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해도 마음을 새로 고쳐먹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리고 신우는 아이를 항상 저한테 맡기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아이가 최대한 옆에 많이 있어야지 빨리 아이가 찾아올 거예요. 물론 미신이겠지만 저 말을 듣는 사람 입장은 마냥 좋지는 않았어요. 정말 똑같은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저희 새언니들은 저한테 마음 편하게 가져라. 아이가 조심성이 많아서 엄마한테 오는 게 약간 느린가 보다 등등 좋은 말만 해주었는데 신우는 제 속을 긁는 말만 해서 더 미웠어요. 그냥 저를 보면 툭툭 내뱉는 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언니, 그러면 임신 힘들어요. 이런 말들이 저를 오히려 더 힘들게 했어요. 안 그래도 병원 다니고 약 먹고 검사하고 그러느라 진이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옆에서 부정적으로 저러니까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속상한 마음에 혼자 밤에 울기도 했었어요. 되게 애매했던 것은 그 말에 제가 발끈하면 제가 더 이상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우를 만나게 되면 그 전날부터 머리가 아플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저에게 워낙 잘해주니까 그걸로 버텼던 것 같아요. 제가 직장에서 남편의 당당한 모습에 반했다고 했었잖아요. 워낙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남편은 제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기운을 북돋아 주었어요. 또한 남편은 저한테도 잘하고 저희 친정에도 정말 잘했어요. 제가 인정할 정도로 잘했고 저희 오빠들과도 잘 지냈죠. 제가 신우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과는 별개로 남편은 저희 오빠들과 따로 만날 정도였어요. 제가 새언니들과 셋이 만나는 것처럼 남편도 오빠 두 명과 남자들끼리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가 아무리 저를 속상하게 해도 사실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이가 안 생기자 날이 갈수록 저는 약간 예민해지게 되었어요. 저는 꼭 아이를 낳고 싶었고 남편도 그건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아무리 옆에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해도 저에게는 그 말이 와닿지 않았어요. 왜 남들한테는 그렇게 잘생기는 아이가 우리한테는 와주지 않는 걸까 원망도 많이 했어요. 거의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고생을 했던 시기였어요. 걱정을 하도 많이 하니까 살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너무 힘들 때는 그렇게 제가 사랑하는 조카들도 볼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새언니들도 저를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당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새언니들 연락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정말 잘해주었지만 그런 것은 다 지겹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회사도 그만두고 아이를 갖는 것에 오로지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병원도 정말 많이 바꾸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주도에 가서 심신 안정을 하는 것이 어떻냐고 권유하셨어요.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남편과 상의하고 남편 휴가에 맞춰서 길게 내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냥 아기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 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바다를 바라보며 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시어머니 생일 잔치에서 말해버린 거예요. 사실 비밀로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이었는데 신우가 말을 꺼냈어요. 언니, 저 아기 낳고 한 번도 제주도 가본 적 없어요.
저랑 아기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남편이 바로 받아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쉬러 가는 건데 네가 따라오면 어떡해. 아니, 나랑 아기만 둘만 더 늘어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방해가 돼? 아기 아빠는 어차피 바빠서 못 가. 저는 정말 곤란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시어머니도 딱히 신우를 말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정말 서운했어요. 남편만 계속 안 된다고 하고 신우는 가고 싶다고 난리였죠. 이 와중에 신우 남편은 시댁 행사에 나오지 않은 지 오래됐었거든요. 신우는 대놓고 저한테 계속 요구했어요. 언니, 저랑 아기랑 뭐 얼마나 방해된다고 그래요. 아니면 숙소만 제공해주면 따로 다닐게요. 저는 그냥 신우와 같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신우도 신우지만 신우 아들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시끄러운 아기는 처음 봐요. 오빠 두 명이 다들 아들만 있어서 아들 아기들을 저도 꽤 많이 봤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신우 아기는 유별나게 산만했어요. 만약 신우 아들과 같이 가게 된다면 그건 여행이 아니고 고문일 것이 뻔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말했어요. 아가씨, 이번에는 정말 저희 쉬러 가는 거예요. 남편하고 둘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신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언니, 마음 곱게 가져요. 그러니까 아기가 안 생기죠. 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저는 정말 멍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도 그제야 얘가 도대체 왜 이러냐고 화내시고 시아버지도 저에게 사과하셨죠. 하지만 이미 저 말을 들어버린 저는 너무 속상하고 슬퍼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제주도 같이 안 간 게 저런 말을 들을 정도로 잘못한 일인 건가요? 무슨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옆에서 계속 빌기 시작했어요. 저는 친정 엄마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친정에 찾아가면 부모님은 더 슬퍼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계속 울었죠. 앞으로 제 얼굴 안 봐도 좋아. 진짜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것 같아. 남편이 앞으로 신우 얼굴을 보지 않아도 좋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채로 신우에게는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죠. 제주도도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 가면 친정 부모님이 걱정할 게 뻔하니까 결국 갔어요. 예약도 다 친정 부모님이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이왕 제주도에 갔으니 즐겁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최대한 아기 생각도 하지 않고 신우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데 애썼죠. 그렇게 남편과 즐겁게 지내다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많은 얘기를 했어요.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뭐 어떠냐는 말이었어요. 그냥 우리끼리도 행복하니까 됐다고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거짓말처럼 제주도에 다녀와서 저에게도 드디어 아기가 생겼어요. 평소와 속이 너무 다르길래 뭐지 싶었거든요. 설마 하며 검사해봤더니 세상에 저에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 알고서는 멍했던 것 같아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보면 사람들이 막 기뻐서 울고 소리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처음 확인하고 멍했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당황하면 꿈을 꾸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어요. 퇴근한 남편에게 보여주니까 남편도 굳더라고요. 잠시 후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우는 걸 보자 저도 그제야 현실로 돌아왔어요. 한참을 둘이 껴안고 울었어요.
저는 정말 살면서 그런 기분을 처음 느껴봤어요. 아직도 그때의 분위기가 생각이 나요. 그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저희 친정에 알리는 거였어요. 엄마, 할머니 된 거 축하해.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세상에. 엄마는 정말 난리가 나셨죠. 과묵하시던 아빠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오빠들과 새언니도 자기 일처럼 너무 좋아했어요. 특히 작은 새언니는 소식을 듣자마자 울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기가 생겨서 정말 기뻤어요. 남편도 시부모님께 알렸고 시부모님도 저에게 축하를 해주셨어요. 신우는 생각도 안 났어요. 그렇게 저는 임신 기간 내내 과보호를 받으며 살았어요. 특히 친정에서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었어요. 제가 안 그래도 늦둥이 막내딸이라고 말했었죠. 저희 엄마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를 키우셨는데 제가 임신하니까 거의 우리 집에서 사셨어요. 저는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진귀한 음식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무슨 임산부 요가도 다니라고 하시고 황제 대접을 제대로 받았었죠.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점은 제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사실 성별은 크게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냥 아이 자체를 원했기 때문에 아들이어도 딸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오빠 두 명이 다들 아들만 있었거든요. 큰 오빠는 심지어 아들 세 명을 낳았어요. 작은 오빠는 아들이 두 명이었고요. 저는 조카가 다섯 명 다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친정에서는 다 같이 모이면 독수리 오형제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아들 손주만 여러 명인 우리 집에 딸이라니 정말 난리가 났어요. 친정 부모님은 대놓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특히 친정엄마는 너무 행복하다고 우셨죠. 그리고 새언니들도 자기들은 아들밖에 없다고 너무 기대된다고 저보다 더 설레했어요. 오빠들도 정말 좋아하고 우리 집에선 그냥 대놓고 제가 아이를 가진 후로는 축제였어요. 그렇게 임신 기간이 지나고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아, 신우는 임신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알아서 신우와 만나지 않게 조절을 잘 해주었거든요. 시부모님도 저에게 신우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덕분에 아주 편하게 태교를 했죠. 그렇게 딸을 출산하고 친정에 산후조리를 하려고 가게 된 첫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주차장에 내렸는데 엄마가 저를 어느 벤츠 앞으로 데려갔어요. 친정엄마가 제 출산을 누구보다 좋아하시고 기다리셨던 것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한테 벤츠를 사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저는 처음에 엄마가 새로 사신 차인 줄 알았어요. 우리 딸, 손녀 낳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 엄마가 너를 처음 낳았을 때가 생각이 난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이제 아이 키우면서 아이 데리고 어디 다닐 때도 많을 텐데, 벤츠는 선물이야. 엄마, 이게 다 뭐야? 나 너무 놀랐어. 아이 힘들게 가지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딸. 마음고생했던 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 이제 다 잊고 새 출발하자, 우리. 진짜 엄마한테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가 저를 예뻐하시고 우리 딸의 탄생을 누구보다 기다리셨던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벤츠를 선물해 줄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저는 황제처럼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했어요. 오빠들도 새언니 두 명도 찾아와서 많이 도와주었어요. 산후조리가 끝나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갔는데 시부모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기가 보고 싶다는 연락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당신만 괜찮으면 동생도 와도 될까? 동생이 엄마 통해서 연락이 왔어. 자기도 아기가 보고 싶다고 했대.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아기를 낳고 나니까 저도 많이 유해지더라고요.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신우도 참 어린 나이에 힘들었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신우가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신우는 아이도 데려왔어요. 시부모님들은 아이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신우 아이도 아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양가에 아들 손주밖에 없는데 제가 첫 딸을 낳았으니 얼마나 예뻐하셨겠어요. 신우는 제 기대와 달리 딱히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대놓고 적대적이진 않았어요. 어쩌면 시어머니가 미리 입단속을 시킨 걸 수도 있고요. 신우 아들은 역시나 시끄러웠어요. 이미 친정에서 오빠 아들들을 봐왔지만 정말 비교가 되더라고요. 아기를 꼬집을까봐 초조해하며 지켜봤어요. 그렇게 집에서 밥을 먹고 시부모님을 배웅해 드리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마침 시부모님이 차를 제 벤츠 옆에 주차해 놓으셨더라고요. 엄마, 그 벤츠 장모님이 사주셨어. 남편이 벤츠가 제 것이라고 말하자 신우는 눈에 띄게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부모님은 너무 부럽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죠. 저는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신우는 그날 역시나 인사도 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렇게 저는 신우랑은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낼 줄 알았죠. 그런데 며칠 뒤 신우에게 연락이 왔어요. 언니, 저 지금 동창회 가는데 타이어가 망가진 것 같아서요. 언니 벤츠 오늘만 써도 될까요? 동창회가 우리 집 근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보고 있어서 어차피 밖에 나갈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신우는 전날 처음으로 저에게 밝게 인사하더라고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신우가 기분이 좋아 보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제가 차를 빌려준 이 행동이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신우는 동창회를 갔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저희가 슬슬 자려고 했는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무슨 일 있나 싶었지만 밤이 늦은 것 같아서 일단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연락을 했는데, 아, 언니, 벤츠요? 그거 지금 우리 집 주차장에 있어요. 언니 오늘 찼어요? 제가 바빠서 내일 연락해도 돼요? 오늘은 저도 쓸 일이 없긴 해요. 그러면 이번 주 내로 가져다 주세요. 신우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기가 많이 어렸기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 정말 차를 쓸 일이 저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가 지나도 차를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산후 도우미를 부르고 저도 슬슬 시간이 많아져서 차를 쓸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제 차 언제 가져다 주세요? 아, 언니, 저 오늘 진짜 바쁜데. 제 차 언니네 주차장에 있잖아요. 일단 그거 쓰세요. 신우의 차가 우리 집 주차장에 있기는 했어요. 문제는 그 차의 상태였어요. 진짜 완전 똥차였거든요. 저는 사실 저 차종 이름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된 차라는 건 알아요. 남편 말로는 구형이라던데 그냥 한눈에 봐도 안 좋은 차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차는 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우에게 제 차를 가져다 달라고 말했죠. 언니, 내일 가져다 줄게요. 신우는 계속 저에게 차를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차가 너무 신경이 쓰였지만 아기가 너무 어려서 거기에 온 신경이 쏠려 있어서 많이 집중하지는 못했어요. 계속 신우에게 달라고는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신우는 자기 차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저한테 굉장히 놀라하며 말하더라고요. 아니, 여보, 이거 당신 벤츠 아니야? 뭐지 싶어서 봤더니 글쎄 신우가 메신저에 제 벤츠 사진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거 내 벤츠 맞아. 뭐야? 알고 보니 신우는 제 벤츠를 자기 차처럼 행동했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진 남편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남편은 남편 차가 따로 있었고, 동창회 갈 때 빌려준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당연히 다시 돌려받은 줄 알고 있었대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신우에게 전화했어요. 야, 차 빨리 가져와. 그거 네 새언니 거야. 왜 네가 타고 다녀? 장모님이 네 언니한테 선물해 준 거야. 오빠, 벤츠는 어울리는 사람이 타는 거야. 내가 어리고 예쁘니까 벤츠는 내가 타는 게 맞는 거지. 저도 옆에 있어서 들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가씨, 제 차 돌려주세요. 언니, 되게 섭섭하게 말하네요? 일단 차 급하시면 제 차 쓰시면 되잖아요. 저번에는 마음껏 쓰라고 하더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여러분, 저는 저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마음껏 사용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신우는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척 말을 술술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들으면 정말 제가 줬다가 뺏는 줄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옆에서 듣던 남편도 어이가 없었는지 자기가 당장 가져오겠다고 하고 나갔어요. 저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아이가 있어서 그냥 집에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니, 여보, 나 지금 너무 황당해. 얘 지금 우리 본가로 갔어. 네. 신우는 그대로 벤츠를 끌고 시댁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세아가 밤늦게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얘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네. 이게 무슨 일이니? 신우가 시댁에 쳐들어가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는데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 벤츠 친정엄마가 제 출산 선물로 사주신 거예요. 언니가 저보고 타고 싶을 때 마음껏 타라고 했으면서 지금 와서 왜 그래요? 나 진짜 너무 억울해요. 신우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어요. 억울한 건 신우가 아니라 저였어요. 이윽 후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는지 연락이 또 왔어요. 여보, 얘 미쳤나 봐. 지금 차키 어디 있는지 말을 안 해. 아, 나 억울해. 신우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계속 통화하는 옆에서 억울하다고 난리더라고요. 아기가 아직 신생아여서 자다 깨다 반복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아기한테 신경을 제대로 못 쓰겠더라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일단 그냥 와. 지금 밤도 너무 늦었고 아기 나 혼자 감당이 안 돼. 결국 그날 남편은 아무 소득 없이 돌아왔어요. 남편은 자기 직전까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무슨 죄예요. 저도 너무 억울하고 머리가 아팠지만 일단 다음날 얘기해야지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신우에게 연락했어요. 아무리 제 성격이 참고 산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저렇게 행동할까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몇 번의 연습 끝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씨, 제 벤츠 주세요. 언니,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벤츠는 어울리는 사람이 타야죠. 언니는 이제 직장도 안 다니고 딱히 쓸 일이 없잖아요. 어차피 아기도 신생아라 어디 갈 곳도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차 거기 있잖아요. 제가 그냥 막무가내로 쓰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거 맞겠죠.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냐는 말은 제가 해야 하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표현도 쓰고 싶었어요. 아가씨, 저 장난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이따 남편이 아가씨 집으로 가면 벤츠 돌려주세요. 제가 말하니 그냥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이쯤 되니 저도 더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시부모님께도 좀 서운했어요. 누가 봐도 아가씨가 억지 부리고 있는 상황이 맞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이 답답해서 시부모님에게 쟤 좀 어떻게 해보라고 말해도 말로면 그러지 말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시어머님은 조금 얄미웠던 게 제 성격 알잖아. 어린 나이에 아이 낳고 고생 많았는데 요즘 그래도 좀 신나 보여서 엄마는 좋게 봤어. 누가 보면 대학생 때 아이 낳는 걸 누가 억지로 그렇게 시킨 줄 알겠어요. 그러면서 저희 친정이 잘 사니까 벤츠 한 대 정도는 괜찮지 않냐는 뉘앙스더라고요.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친정이 여유 있게 산다고 해도 벤츠 선물을 뺏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우가 행복해 보이는 게 좋으면 시부모님이 사주시면 되잖아요. 도저히 그럴 여유는 없으니 저에게 그냥 주는 게 어떻냐는 뉘앙스였어요. 사람이 너무 황당하면 말문이 막힌다던데 제가 딱 그랬어요. 처음에야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겼지만 이제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제 돈으로 사서 쓰던 차면 더 참았겠어요. 하지만 그거는 친정엄마가 제 출산 선물로 사주신 거잖아요. 엄마가 저 고생했다고 우리 딸 예쁘다고 사주신 건데 자기가 타고 다니면 어떡하나요? 엄마 얼굴 생각해서라도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막말로 저보다 신우가 제 벤츠를 더 많이 타고 다닌 것 같았어요. 아니, 정말 그건 사실이었어요. 제가 아기 낳고 아기가 신생아라 잘 움직이지도 못해서 벤츠는 많이 타보지도 못했거든요. 제 차를 무슨 자기가 선물 받은 것처럼 잘만 타고 다니는 신우에게 화가 났어요. 무엇보다 신우에게 대놓고 뭐라고 말도 못하는 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데 작은 오빠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도 모르게 반가워서 오빠에게 울면서 다 털어놓았죠. 작은 오빠는 제가 우니까 처음엔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러나 제가 울면서 말을 하자 갑자기 그대로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큰 오빠와 작은 오빠 그리고 친정엄마 셋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도 모르게 저를 그렇게 예뻐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보자 눈물이 더 나오더라고요. 특히 엄마 얼굴은 우느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엄마, 나 벤츠 뺏겼어. 어떡해, 진짜. 너무 속상하고. 미안해. 엄마가 나한테 사준 건데. 얘는 뭐가 미안하니? 됐어. 친정 식구들을 보자 저도 모르게 그동안 당했던 것들이 생각났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싶어서 이제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억울한 마음이 커지자 저도 모르게 말을 술술 하게 되더라고요. 신우만 만나면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골라서 듣게 되니까 정말 힘들다고 말했어요. 너무 막무가내라 시부모님이 말려도 듣지도 않는다고 했죠. 특히 저에게 상처였던 제주도 사건도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이런저런 일을 당했었다고 울면서 말했죠. 큰오빠는 그 말을 듣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겠다고 밖으로 나갔어요. 작은 오빠는 신우에게 전화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말리느라 정말 고생했어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내가 괜히 말했나 봐. 미안해. 엄마는 한동안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일어나시고 저한테 말했어요. 일어나, 나가자.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엄마와 나갔어요. 엄마는 오빠들에게 제 딸을 잘 보고 있으라고 말했어요. 둘 다 아기 키워본 경험은 있으니까 문제 없었어요. 저는 엄마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저희가 도착한 곳은 백화점이었어요. 엄마는 명품관 쪽으로 바로 가셨어요. 그러더니 당신 옷은 사지도 않고 제 옷만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봐도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옷들로요. 저는 평소에 이런 옷들은 사지도 않거든요. 엄마는 매장에서 가장 명품 로고가 제일 크고 화려한 옷들만 골라서 저를 입혔어요. 엄마, 왜 그러는 거야? 잔말 말고 입어. 뭐? 벤츠에 어울리는 사람? 엄마는 한참을 제 옷을 골라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로 백화점을 나섰어요. 사실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어색했죠. 저는 명품에 정말 관심 자체가 없었거든요. 차에 올라타자 엄마가 저에게 말했어요. 주소 찍어. 네 시누이지. 네, 저희는 그렇게 신우집으로 바로 가게 되었어요. 신우는 제가 말도 없이 쳐들어오자 굉장히 불쾌해했어요. 저희 엄마를 봤어도 인사 한 번 안 하더라고요. 말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는 게 어딨어요. 볼멘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말도 없이 차를 가져가는 것은 괜찮고요? 엄마가 대신 말했어요. 신우는 멈칫하더니 어른을 상대로 삿대질을 하며 말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제가 벤츠를 뺏어갔어요? 잠시 빌린 거잖아요. 가족끼리 차 빌려주는 게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난리를 쳐요? 언니도 정말 너무하네. 오빠 보고 말해도 안 되니까 지금 엄마 불러온 거예요? 이봐요. 정신 차려요. 벤츠는 내가 내 돈으로 우리 딸한테 사준 거예요.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오빠 신혼집도 우리 집에서 마련해줬는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렇게 당당하면 지금 당신 부모도 불러. 신우가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어요.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하다고 우리 친정 식구들도 내성적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특히 친정엄마 성격은 정말 불이에요. 원래도 자기 주장 강하시고 절대 어디 가서 손해보는 일 당하시지 않는 분이지만 저랑 관련되는 일이면 더욱 그러신 편이에요. 제 물러터진 성격을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제 친정엄마예요. 신우는 상대를 골라도 제대로 잘못 골랐어요. 신우는 친정엄마와 대화를 해보더니 말로 이길 것 같지 않으니 자기 부모를 부르더라고요. 시부모님을 기다리며 저는 중간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한테 말을 전했어요. 자기야, 지금 난리 났어. 엄마가 벤츠 가져간 거 알았어. 지금 다 아가씨 집에 모여 있어. 제가 말하자 남편은 퇴근하고 바로 신우 집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렇게 신우 집에 다 같이 모이게 되었어요. 정말 난장판이 따로 없었죠. 남편은 시부모랑 신우에게 화내고 시부모도 창피한지 신우에게 뭐라고 하고 신우는 저한테 뭐라 하고 정말 시장 바닥도 이것보다 시끄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시끄러운 중간에 친정엄마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벤츠가 누가 누구한테 사준 거냐고요. 내가 내 자식한테 사준 건데 왜 난리냐고. 저희 엄마 목청 정말 유명하시거든요. 엄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뭐? 어울리는 사람이 벤츠를 타? 그러면 우리 딸이 타야지. 그런 행색으로 벤츠 타면 욕먹어, 이 사람아. 마지막으로 신우에게 저렇게 말했어요. 신우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하지만 본인이 저한테 말했잖아요. 어울리는 사람이 타야 한다고요. 이제야 왜 친정엄마가 저에게 백화점에 가서 명품으로 도배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돈한테도 정말 서운해요. 애들 신혼집도 우리 집에서 해줬어요. 혼수도 우리 집에서 해줬어요. 저는 이 서방 서운하지 않게 많이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차를 강탈한 딸을 방관하는 거네요? 이러시면 너무 서운해요. 친정엄마가 대놓고 시부모님에게 말씀하시니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게, 내가 차 세원이한테 주라고 했잖아. 도대체 왜 나서서 집안 망신을 시켜? 시아버지는 그제야 신우에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한숨을 쉬시며 신우한테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창피하다고 밖으로 나간 지 오래였어요. 신우는 그렇게 말을 잘하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친정엄마의 기에 눌린 것 같았어요. 얼마나 저를 무시했으면 친정엄마를 보고도 그렇게 삿대질을 할 수 있는 걸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막상 친정엄마가 대놓고 자기 부모에게도 뭐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엄마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차키 내놔요. 다시는 벤츠 탐내지도 말아요. 그리고 그 똥차 빨리 가져가요. 벽 떨어져. 신우는 울면서 차키를 가져왔어요. 엄마는 신우 손에 있는 차 열쇠를 빼앗듯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 손에 쥐어주셨죠. 너무 착해서 걱정이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근본도 없는 사람이랑은 상대도 하지 마라.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끌고 나왔어요. 밖에 있던 남편은 친정엄마를 보자마자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서방이 무슨 잘못이야. 들어보니까 이서방도 정말 고생 많았더라. 엄마는 그렇게 저를 우리 집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차키는 남편에게 주었고 남편이 벤츠를 몰고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가만히 차를 타고 가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신우에게 당했던 말들과 엄마가 신우에게 했던 말들을 차례로 곱씹어 보는데 정말 통쾌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나 그동안 쌓였던 거 다 내려갔어. 저는 진심으로 엄마에게 고마웠어요. 내가 너 그런 소리 들으라고 결혼시켰니? 그동안 왜 참았어? 엄마 속상할까 봐 그랬지. 나는 네가 또 가만히 듣고 있었던 게 더 속상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말해. 내가 아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없애줄 거야. 저 말을 듣는데 저도 제 딸한테는 이런 엄마가 되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를 생각하면 이렇게 든든한 마음이 들게끔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도착해서 내려서 주차장에 벤츠를 주차했어요. 벤츠를 보는데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원래부터 내 거였는데 이제 앞으로 잘 타고 다녀야지 생각하며 벤츠 문을 열었는데 여러분,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벤츠 내부가 완전 신우 아들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자기 차였더라고요. 신우 아들 사진이 여기저기에 있고 차 안은 완전 쓰레기장이었어요. 신우가 얼마나 보여주기에 진심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각종 영수증이나 쓰레기가 나뒹굴고 트렁크 안에도 신우 아들의 물건들이 많았어요. 차 뒷좌석에는 신우 아들 장난감이 굴러다녔어요. 심지어 아이 카시트까지 있더라고요. 정말 신우는 제 차를 잠시 빌려간 게 아니고 자기 차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대신 치우겠다고 저보고 올라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고 있자니 머리가 아파서 집으로 올라갔어요. 아이는 오빠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오빠들을 보자 웃음이 나와서 상황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빠들은 제 얘기를 듣더니 정말 엄마 성격 어디 안 간다고 웃더라고요.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있을 신우가 절대 아니죠. 남편이 다음날 신우에게 똥차를 가져다 주러 갔대요. 그런데 신우가 남편 보고 또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그랬다던데 남편은 거기다 대고 그래, 좋아. 라고 했다고 하네요. 정말 제 남편이지만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신우는 남편이 그렇게 대답할 줄 몰랐나 봐요. 당황하더니 당장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더래요. 남편은 저에게 신우는 이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저도 시댁 식구니까 걱정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저렇게 나와주니 내심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시간이 지나서 명절이 되었어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은 딱히 오지 않았어요. 할 말이 있으면 남편 통해서 서로 했죠. 조용히 지내다 추석이라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번 일은 나도 미안하다. 사실 제가 어릴 때 아이를 낳아서 혼자 기르는 것 보고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 머리로는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본인이 너무 행복해하니까 말릴 수가 없더라고.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시어머니 잘못은 없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그냥 겉으로는 그래서 괜찮다고 했어요. 사실 친정엄마가 시댁 가기 전에 전화로 말했어요. 딸, 만약 시댁에서 너 곤란하게 하면 엄마한테 당장 전화해. 엄마 대기하고 있을게. 엄마가 저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벤츠 사건은 끝이 났어요. 신우는 저 뒤로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아마 뭐라 하고 싶어도 저희 엄마가 어떤지 너무 잘 아니까 뭐라 하지도 못할 거예요. 저 사건 이후로 신우하고는 애초에 잘 안 마주치기도 했어요. 남편이 알아서 제가 못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을 때 마주쳐도 예전처럼 스트레스 받으며 만나지 않아요. 신우도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저도 이제 별 관심도 없어요. 저는 이번 기회로 엄마가 얼마나 든든하게 느껴졌던지 한동안은 엄마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사주신 벤츠는 아주 잘 타고 있어요. 친정엄마가 애초에 제가 아기 키우면서 여기저기 다닐 기회가 많이 생길 거라 사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요즘 아기 데리고 이곳저곳 많이 다니는데 정말 즐거워요. 제가 새언니 두 명과 친하다고 했잖아요. 아기 데리고 친정엄마까지 다 같이 놀러 다니는데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또 조카들도 어찌나 제 딸을 예뻐해 주는지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와요. 친정 식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니까 정말 행복해요. 친정엄마는 저 사건이 지난 이후로도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네 신우가 괴롭히면 말해. 아주 입버릇처럼 말씀하세요. 그리고 새언니들도 저에게 그랬어요. 아가씨 괴롭히면 우리가 쫓아갈 거야. 이렇게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신우 한 명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기가 커가면서 느끼는 행복도 정말 소중해요. 아기를 낳기 전에는 몰랐는데 낳고 나니까 아기라는 존재가 정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 아기 재롱 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혼자 딸이라 친정에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제 아이한테 저희 엄마처럼 든든한 존재가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 사이도 좋아요. 물론 모든 부부가 그렇듯이 저희도 가끔은 싸우지만 그런대로 남편은 항상 제 편이에요. 만약 남편이 없었다면 신우도 물리치지 못했을 거예요. 결혼 생활 초반에 신우 때문에 고통받았던 게 이제는 전생 같네요. 왜 그동안 나 혼자 꾹꾹 참았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저도 참지 않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생각도 했어요. 이번 벤츠 사건 때는 친정엄마가 큰 도움을 주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그땐 스스로 물리치고 싶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고통받던 사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별 희한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참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요즘 날씨가 확실히 가을 날씨가 되었어요. 밖에 나가실 때 겉옷 챙기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